한국에서 사업하고 가끔 방송하는 외국인 마케터입니다. 서촌 한옥마을의 한옥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작은 한옥이거든요. 관광객 느낌보다 저도 이 스테이로 인해 주민하고 다름없이 여기 머무는 느낌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오너분이 가구 하나씩 살림 하나씩 안목 있게 깊은 생각으로 고르셨던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되게 멋진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 뒤에 스피커가 있었고 여기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멋진 음악 듣는 게 되게 인상 깊은 순간이었어요. 지평집 갈래?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 여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응원대장 올리브입니다. 집에서부터 거제도까지 5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을 해서 내려갔거든요. 집이 도로보다 아래에 놓여 있어서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 왼쪽에 바다를 끼고 아래로 향한 집을 찾아오세요 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부터가 정말 저희 여행을 설레게 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이곳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작은 글씨가 있으면 다 읽어보거든요. 이 멋진 풍광을 누렸을 누군가에게 그 풍광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집이 왜 밑에 놓여야 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 집이 목적이 되는 여행을 했어야 했는지가 너무 선명해졌던 경험이었어요. 그 집이 목적지가 되는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집이 지평집이어서 지평집이 가장 인상적인 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객실마다 붙여져 있어요. No SNS, No 알코올, No 정크푸드. 파파레서피를 창업한 김한균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에가토시라는 것을 기획하고 런딩하고 만들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이 있다면 객실마다 붙여져 있어요. No SNS, No 알코올, No 정크푸드. 그게 처음에 오면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현장에 와서 직접 불을 펴야 되고 물을 받아야 되고 막 산책로와 요가 명상을 즐기면 하루가 짧아요. 햇빛을 정말 그대로 쐬고 신체적인 외부 야외 활동들을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9시면 조명이 다 꺼지거든요. 잠을 일찍 자야 돼요. 보통 지금 9시쯤에 잠을 자시는 분들이 지금 없을 텐데 스쿨에서 딱 누우면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잠에 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여기서 했던 경험들을 그대로 일상으로 가져가도 웰리스한 라이프를 지향하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경험이 제일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로 섬세하게 사람의 동선과 그 행동을 다 예상해서 여기에 어떻게 알고 이 의자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홈을 팠을까? 쓰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가구는 이렇게 생겼구나. 안녕하세요, 김규림입니다. 저는 뉴믹스 커피라는 믹스 커피 브랜드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케터 승입니다. 딱 저 숙소를 보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 정말 거기는 완전 스테이를 즐기러 간 거라 가지고 처음으로 하루 종일 그 숙소에 있었던 경험? 근데 너무 좋았어요. 자작나무 합판 중에서도 엄청 밝은 판을 써가지고 거기는 완전 유니크하다고 해야 되나? 숙소만의 얼굴이 있는데 특이하게 생긴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빛이 너무 잘 들어오니까 나무에 반사된 태광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저는 나무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를 거기 가서 한 번 더 깨달았고요. 기록하는 사람을 위한 반투명으로 된 책상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어서 나만의 책상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곳이에요. 저희 1박 2일 갔는데 너무 짧았어요. 한 3박 4일 정도 딱 있으면은 어떤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아이가 이렇게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그 순간에 아, 나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걸 알려줬던 곳이 5월 학교였어요. 안녕하세요. 러닝 디렉터 윤소정입니다. 저는 현재 러시아 트루스에서 학습하는 조직 문화로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아기랑 셋이서 떠난 첫 번째 여행지가 5월 학교였습니다. 5월 학교에서 느꼈었던 그 감정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햇살 같은 그런 날이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폐교가 된 공간을 아이들 친화적으로 바꾼 공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제 아이가 다락방에서 햇살이 비춰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 환하게 웃었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행복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일하는 엄마들은 매일매일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아이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공간에 가서 걱정 없는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스테이에서 줄 수 있는 오감을 다 충족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챕터원이라는 라이프스타일 샵을 운영하고 있고 파운드 로컬이라는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김가원이라고 합니다. 무디타 제주를 소개하고 싶은데 곳곳에 세심하게 연출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집 앞에 있는 동백꽃 하나 따서 이쁜 자기에 꽂아 놓는다든지, 짐을 풀고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제 이름이 이렇게 꼿꼿이 눌러져 있는 정성스러운 손편지가 또 한 번 감동을 느꼈고, 그리고 욕실에 갔더니 자쿠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피로를 풀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셨어요. 뭐 소금이라든지 뭐 향이라든지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침 8시에 손수 만든 조식을 이쁜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탁 들고 오시는데 제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런 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여행에서 오는 힐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매거진 B를 발행하고 있는 조수용이라고 하고요. 매거진 B의 사업을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포도호텔은 단층이에요. 자연을 즐긴다고 할 때 테라스에 나가서 뭐 자연을 보고 이런 거가 아니라 지면의 레벨에서 그 느낌을 느껴볼 만해요. 객실에서 바깥에 볼 때는 자연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안쪽에 복도로 나왔는데 다시 자연이 보이고, 중정이라고 해야 되나? 유리로 막혀져 있는 정원 같은 게 중간에 있어요. 유리 밖은 이제 눈이나 비가 떨어지는 데인 거죠. 실내와 외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캠핑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꽃도네의 최경화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베딩, 커튼 등 좀 다양한 패브릭 관련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저는 언제나 어라운드 폴리를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넓은 대지에 사다리꼴 모양 롯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성산리 주변이 밤이 되면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어라운드 폴리만 살짝 은은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밤에 불멍하는 거 그거 정말 좋아하고요. 담벼락 뒤쪽으로 말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깨서 그 말을 마주했는데 해 뜰 무렵이기도 하고 말이 좀 자유롭게 거기를 걷는 거를 보니까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캠핑은 텐트도 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버겁고 귀찮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캠핑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이 가면 왜 이렇게 어두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조도가 낮은데 저한테는 안정감을 줬었던 부분이 있고, 포인트 오브 뷰를 운영하는 김지원입니다. 정말 좋았었던 곳이 어디야?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호시노야 가루이자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이세키라든지 뭐 온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았지만 특별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는 사운드와 빛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 전체가 음소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주변에 그런 소리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의 뭐 물이 흐르는 소리라든지 새소리라든지 더 잘 귀에 들어오고, 내가 되게 소음 속에서 살고 있었고 여기에서는 집중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의 휴식이 되게 특별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일상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잠시 그 일상을 내려놓고 가시면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냥 무념무상, 그냥 자연과 일치돼서 나는 무로 돌아가리. 네, 저는 건축가 유희화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의 목적이 철저히 힐링이기 때문에 훌륭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을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행지 중에 발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말리만이 갖고 있는 그 와일드한 자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끽하는 여행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그 중에서 아만다리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스테이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힐링을 온전히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훌륭한 스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롯이 자연 환경에 파묻혀서 방해받지 않는 쉼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예전에 배달의 민족 창업자로 많이들 기억해주고 계시고요. 지금은 그란데 클립이라는 회사 창업해서 새로운 일도 도전하고 있는 김봉진입니다. 설에 온 설해별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족들이 많아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고 시설이 좋은 데를 찾기가 쉽진 않아요. 방 사이즈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설해별담을 추천드리고, 설해별담은 철학산에 위치해 있고 온천도 있고, 그 다음에 양태호 가구 디자이너가 거기 안에 가구 디자인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국내에 있는 건축가라던가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그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곳이라서 아이들한테도 이 건축이 어떻게 져졌고 누가 만들었고 가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직접 보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실제 써보면서 사용감은 어떤지, 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좋다고 표현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누고, 그래서 설해별담을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도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어딘가를 갈 때 숙소를 고르는 기준이 이미테이션 가구가 없는 곳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박근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편집 매장이 되고 싶은 루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뚫리가 핀란드어로 바람이라는 뜻이래요. 핀란드어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알바알토 하우스의 컨셉으로 안에 인테리어가 꾸며진 거예요. 알바알토의 아르테 가구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다니거나 어딘가를 갈 때 숙소를 고르는 기준이 이미테이션 가구가 없는 곳이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약간 너무 스트레스적인 요소인 거예요. 여긴 딱 핀란드에 있는 어떤 공간을 옮겨다 놓은 듯한 느낌인데, 그게 굉장히 좀 편안하게 느껴졌고, 집이 너무 예쁘니까 안 나가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쉬어도 충분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좋은 포인트 같아요. 디테일 신경 쓰고 알아보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가보면 너무 좋을 거예요. 스테이폴리오 대표 장혜성입니다. 작년에 제주도에 있는 스테이를 갔었는데 거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니고 이게 옛날 클래식 카메라예요. 마당에 나갔다가 동네를 걸어서 돌아다녀 봤다가 찍으면 어둡거나 확 날아가거나 이상한 사진이 나와요. 내가 여태까지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망친 사진인 게 특별한 건 거죠. 스테이 한 구석에 책자가 있어요. 이 스테이를 만든 디테일, 이 스테이 안에 들어있는 기물, 조명이 되게 특이한 게 있었는데, 이 조명은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어떤 조명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보고 방을 다시 둘러보면 이 방이 되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호스트에게 환대를 받으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가평이라고 했을 때 상상되지 않는 스위스 알프스의 산골짜기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곳이었는데, 여행에 대한 칼럼과 책을 쓰고 있는 작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우스 같은 경우도 미스 반데어로에가 예전에 건축했던 판스워스 하우스라는 곳을 모티브로 삼아서 지어진 집이에요. 경기도 가평이라고 했을 때 상상되지 않는 드라마틱한 자연 풍광이 펼쳐지는 곳이었어요. 그 계절에 맞는 제철 재료로 직접 아침을 또 만들어 주시거든요. 비가 마침 또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간단한 샐러드와 키쉬를 먹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겨울을 알리는 동백과 봄을 알리는 벚꽃을 같이 볼 수 있는 동화 속에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라이프 에티켓 브랜드 히녹의 창업자이자 수장을 맡고 있는 박소희라고 합니다. 호시담이라고 제주의 서늘리에 위치한 이제 스테이입니다. 매 계절마다 갔었거든요. 4월 달에 처음 갔었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갔었고, 여름에 갔더니 가을 풍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도 갔었고, 가을에 갔더니 눈 오는 호시담의 풍경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운 좋게 눈이 왔었는데 그 사계절을 다 경험을 하고 싶은 숙소였어요. 뭔가
뭔가 또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을 디자인하고 경험과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지랩이라는 회사의 대표 박중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테이는 제주도에 있는 조차입니다. 조차는 말 그대로 시간을 오래 보내면 보낼수록 그 순간순간들이 다르게 보이는 공간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엄청 많은 공간이에요. 말차를 직접 만들어서 웰컴 드링크를 마셔야 되고, 직접 만드는 시간도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새로운 감각들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경험 디자인을 했고요. 라운지 가운데 보면은 찰나함이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찰나함을 열면 작은 책도 한 권 들어있고, 모래시계도 들어있고, 바다에 비추는 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들이 벽에 비추게 한다든지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 시간 동안 조금 더 오래 머물렀으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꼈어요. 저는 체어 다큐멘터리 매거진 C를 만들고 있는 전은경 디렉터입니다. 안동에 있는 구름회라는 리조트거든요. 이곳은 2005년에 안동댐이 수몰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던 고택들 8채인가 그 정도를 옮겨서 지은 리조트예요. 그래서 한옥들이 200년에서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이었거든요. 8월 굉장히 더울 때였는데 하루를 지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꼈어요. 낮에는 너무 더웠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가을처럼 선선하더라고요. 근데 밤이 되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약간 틀고 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봄처럼 또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머무는 동안 하루 동안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체험할 수 있구나. 저한테는 신비롭게 느껴지는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삼척이 그렇게 먼지 몰라. 아침에 출발했다 갔어요. 4시간? 초보인데 4시간을 운전을 해서 갔는데 산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 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도착한.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빈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알 수 있도록 돕는 민미라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파는 브랜드 오를리데이의 롤리라고 합니다. 해발 500m 이상의 그냥 정말 산 위에 지어진 집인데, 그러니까 고립을 하기에 이만한 숙소가 한국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것은 평지에 있을 법한 되게 큰 나무가 하늘을 딱 벌려가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장면이 다 잊을 수 없는 몇 장면이 있어요. 일출 진짜 대박이에요. 일출 대박. 그러니까 일출이 그냥 발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렀을 때 어떤 경험을 했으면 하는지가 너무 설계되어 있는 느낌이 들면 편안한 것 같아요. 휴식 와서 아궁이에 불 고쳐주시고. 고구마도 먹고. 그러니까 약간 친정집 가서 정말 자상한 엄마 아빠한테 대접받는 느낌? 세상에 혼자인 것 같지만 따뜻한 호스트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여기는 우리가 나오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오자. 좀 멀어. 쉽지 않아. 왜 내가 여길 꼭 선택을 해서 가야만 하는지 정당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스테이가 저는 좋은 스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촌에서 OFR 서울과 미라벨이라는 편집샵 운영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안목이라는 숙소인데요. 바다랑 너무 가까워서 한 10분 정도만 걸으면 바로 해변에 갈 수 있었거든요. 꼬르 비치가 죽기 전에 지냈던 아주 작은 바닷가 오두막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 게 구현되면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공간이었고, 뒤를 돌면은 또 한라산이 보이는 뷰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탁 트인 느낌이 있었고, 동그란 창문을 비스듬히 내셔가지고 온전히 그 하늘을 다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린 아이들은 진짜로 와 고래 속에 온 것 같다 이런 말들도 하고 하는데, 스테이폴리오를 창업한 이상목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여행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주 조천에 있는 눈먼고래라는 곳입니다. 2마리의 고래가 진짜 눈이 멀어서 화당 이렇게 제주도에 부딪힌 것 같은 아주 멋진 돌집 스테이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진짜로 와 고래 속의 연극 같다 이런 말들도 하고 하는데 정말 그 고래 속에 있어서 편안하게 있었던 거예요. 또 안거리 밖거리 사이에 있는 이제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바닷가에 이렇게 내음이 나고 조수간만회차가 내려갔을 때 해가 지는 것도 볼 수 있고 해가 뜨는 것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시간의 감성 속에서 눈먼고래를 바라본다면 더 잊지 못할 신이 되지 않을까. 로망 중 하나가 나중에 이제 집을 짓게 된다면 거실에 있는 주방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약간 요리를 할 수 있는. 저는 레어로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양윤선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가족의 시간입니다. 스테이의 이름처럼 저희 부모님, 저 그리고 조카까지 3세대가 다 안전하고 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숙소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숙소 뷰가 굉장히 큰 창으로 뻥 뚫려 있어요. 제주도의 앞을 그냥 이렇게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굳이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안에서도 자연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뷰여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거실에 부엌이 있어요.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약간 요리를 할 수 있는 애기 의자랑 장난감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조카가 거기 앉아가지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 숙소의 이름처럼 가족 단위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넓은 마당도 있고 그래서 아기들이 뛰어놀기에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진짜 특이했어요. 층고가 엄청 높고 좁고 깊어서 내가 어디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지? 영화 속에 들어온 느낌. 안녕하세요, 김유림입니다. 저는 뉴믹스 커피라는 믹스 커피 브랜드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케터 승입니다. 창문에 수평선이 이렇게 있어서 노을 질 때도 그렇고 딱 입장하자마자 노래가 진짜 크게 틀어놓으셔서 그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 압도적인 그 스피커로 나오는 음악, 와 내가 지금 여행을 왔구나, 내가 지금 다른 공간에 왔구나를 느끼게 해주니까 더라고요. 거기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있어요. 판의 색깔에 따라서 그 공간의 인상이 완전 이제 다르잖아요. 여기 수전 같은 데까지 그 합판을 쓰면은 곰팡이 많이 쓸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안 그래도 설계하시는 분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맞추고 싶다 해가지고 쓰셨더라고요. 거기 발뮤다 커피포트?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구멍 뚫어놨더라고요. 진짜 미친 디테일이라고 생각했고, 사진이 어떻게 찍힐지까지 다 계산해서 디자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여행 갔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나랑 간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이제야 진짜 나랑 있는 것 같다. 그림을 그리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가끔 책도 쓰는 작가인 이연입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인디안 썸머라는 숙소에 꽂혀서 갔어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예약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또 너무 먼 거죠. 또 후회를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나 고즈넉하고 주변에 어떤 잡음이나 이런 게 없고 그 숙소 하나가 온전히 있는데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바람 소리랑 그 풀끼리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나고, 눈에 거슬리는 풍경이 없고 자연 안에 있을 때 되게 많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극에 지친 분들, 내가 평소에 좀 많이 예민하고 좀 쉬고 싶다 하는 분들,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특히 인디안 썸머에서 쉬다 가는 경험을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목적 없이 여행지를 유랑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 여백의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 게 저의 여행 목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FC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전채리라고 합니다. 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소요소림이 중산간 지역에 있거든요. 속세와 차단되는 조용하게 자리하고 있는 로케이션부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정원과 그 정원을 둘러싼 나무들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있었고, 라벤더라든지 이런 각종 허브들이 있었는데 꽃과 나무가 있으니까 하얀 나비가 와서 이렇게 좀 날아다니고, 바람 불 때 이제 나뭇잎 흔들리는 그런 소리를 외부 소음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온전하게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즐거움이 있기도 했고요.
소요소림 자체가 이제 단층으로 이루어진 곳이었고 실내 공간도 넓고 이제 바깥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 땅에 닿는 느낌을 되게 온전히 경험했던 그런 구조가 되게 좋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빚어서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 귀한 술 맛이었어요. 저는 김미재라고 하고요. 아트먼트 뎁이라는 아트 디렉팅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농암종택이라는 고택이었고요. 어머님이 정말 직접 담궈주시는 술과 전도 부쳐주시고 뜨끈뜨끈한 그 방바닥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그 적막한 밤의 소리를 들었다고 할까요? 정말 오랜만에. 사실 저는 업이 브랜딩이 메인이다 보니까요.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브랜드를 볼 때도 그렇고 컨셉이나 스토리가 분명하지 않거나 담겨있지 않으면 안 좋아해요. 농암종택은 방문했던 곳 중에 정말 그 스토리가 탄탄한 단순히 뭔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뭔가를 얻어올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온전히 빈티지 가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20세기 빈티지 가구를 소개하는 원 오디너리 맨션과 그 가구의 순환을 고민하는 아파트먼트풀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달맞이길에 있는 아파트먼트풀 스테이라는 곳이고요. 저희의 취향이 많이 묻어나 있어서 이곳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 스테이를 만들 때는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온전히 빈티지 가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4객실에 각각의 사주를 저희가 넣었는데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요. 메리벨 체어라는 샬롯페리 양이 만든 가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너무 단순해서 이런 단순한 것들 왜 이렇게 비싸기만 하냐 이런 생각도 처음엔 들었었는데 계속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디자이너가 만든 의도들이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디자인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휴식을 위해서 오시면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비밀스러운 공간이 같이 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텐 크리에이티브라는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최고유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축사도 있고 뭐 하던 곳인지 모르겠는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딸려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에다가 보통은 자쿠지를 많이 만들거든요. 2개의 자쿠지와 2개의 동이 있는 온유가라는 그런 장소인데 비워져 있는 마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비워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그냥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온유가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온전한 휴가라고 해서 온유가라고 짓고 싶다고 하셨어요. TV 같은 것이 없는 공간에서 저는 사실 인터넷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 그때 저한테 되게 필요했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정말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더 퍼스트 펭귄에서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그런 오래된 건물, 건축 혹은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아름다움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운 무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찾아가곤 하는데 그게 제주의 시오르 리조트이고요. 수영장에서 나와서 바로 바다로 가거나 그 앞에 올레길을 이렇게 걸으면 주로 여름에 찾기 때문에 막 땀에 흠뻑 젖거든요. 그 상태로 바로 수영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냥 오면서 이렇게 훌렁훌렁 벗고 수영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숙소로 올라간다든지, 자연을 즐기고 숙소의 경험을 즐긴다면 그 중간 영역의 역할을 그 수영장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유기적인 연결이 그 숙소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오르 리조트를 매년 찾고 제주를 가면 한 3분의 1은 늘 거기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범수라고 하고요. 혹자는 저를 1세대 파워블로거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미식 블로그의 시조새라고도 하는데, 좋은 스테이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정서가 녹여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옥에세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서촌이라는 지역의 일부이자 오히려 서촌이 또 한옥에세이의 일부인 것 같은, 저는 그냥 서촌으로 여행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그런 스테이였어요.
마침 제가 묵었던 날 밤에 비가 좀 왔었는데 그 마루 위에 앉아서 졸졸 흐리는 시리천과 빗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을 듣고 또 옆에 벽난로가 있거든요. 벽난로를 바라보면서 준비되어 있는 대용포라는 되게 맛있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마시면서 정원의 그 공간을 바라보는데 진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약간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에어컨이랑 난방 이런 시스템들을 다 몰래 숨겨놓은 느낌으로 한옥의 아우라를 지키면서 편한 스테이를 가질 수 있게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지나 에리카를 운영하는 한지나 대표입니다. 해남에 위치한 유성관입니다. 대흥사라는 큰 절에서 5분 정도의 거리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옆에 계곡이 있어서 흐르는 물을 좀 들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편안하게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어서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고, 탕이 2개인데 같은 사우나 룸에 있어가지고 각자 탕을 이용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대화도 하고 조용하게 사우나를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